자, 이번 세미나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세미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할 때가 환자들과 세미나를 할 때만큼 재밌어요. 네. 왜 재밌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기르고 싶고,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하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네? 공부 잘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이 건강하지 않으면 공부도 잘 안 돼요, 사실은. 공부가 제일 잘 되는 때가 언제냐면은 건강할 때입니다. 네. 몸 컨디션이 좋으면 공부도 잘 돼요. 몸 컨디션 나쁜데 공부 될까요? 일단 잘하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최근에 들어와서 아주 그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부모와 특히 그 엄마와 이 자녀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자녀들이 엄마의 사랑에 의하여 얼마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 그러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그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의 그 관념과 습관이 어떻게 되냐면 눈에 안 보이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아주 큰 실수를 본 겁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만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없다라는 그런 관념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인데 연세대학교는 뭐 믿는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아주 웃기는 거다. 그래서 세브란스 기독학생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임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참 착해요. 근데 착한데 그 당시 제 눈에는 착한 게 어떻게 보였게? 쪼다야. 예수쟁이들은 전부 쪼다들 같아. 그래서 저는 맨날 걔네들만 보면 이 쪼다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애를 많이 먹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뭐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봤어? 그 질문은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질문을 제가 던진 겁니다. 안 보이는 거는 뭐예요? 없다. 그럼 사랑도 없게. 그렇죠. 그러면 뭐도 없어요? 마음도 없지.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건 좀 곤란해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믿는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결정이 돼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은 뒤부터 이 사랑의 시체, 사랑의 시체가 누구의 시체예요? 그 하나님의 시체. 이 사랑의 시체를 증명을 하면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뭐예요? 증명하는 거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사회에 나타난 기독교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때문에 온 세상이 역사적으로 볼 때 뭐 하고 왔습니까? 전쟁했습니다. 전쟁. 아주 악한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종교, 그 이제 종교가 한 일은 이 세상에 악한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심으려고. 여러분 교회 댕긴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사기친 사람들 많아요. 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자기는 하나님 믿는 대통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막 아무 나라나 다 쳐들어가. 그렇죠. 그니 참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댕긴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라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면서 교회 댕기는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쳐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면 누구 손에게? 네, 내 손에.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의 건강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자, 사람의 건강, 그러면 이 질문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 갑시다.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뭐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네.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뭐가 건강한 거예요? 우리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가 건강한 것이 몸이 건강합니다. 그러면 세포가 건강한 세포는 여러분 참 좋은 세포입니다. 안 건강한 세포는 어떤 세포가 안 건강한 세포예요? 암세포. 이 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전혀 건강하지 않고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는 우리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포입니다. 네,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살아가 존재하는 세포가 건강한 세포입니다. 이 암세포는 나를 건강하게 합니까? 나를 죽입니까? 나를 죽이는 세포로 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어떤 세포냐, 건강한 세포냐, 건강하지 않는 세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 무엇의 건강 상태가 나의 건강 상태를 결정한다고요? 세포의 상태가, 세포의 건강 상태. 그러면 이 세포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세포가 건강하냐 안 하냐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포도 꼭 컴퓨터처럼 작동해요. 그 세포 안에 여러분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안 건강하면 컴퓨터 망칩니다.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에 바이러스가 들어갔다든가 프로그램이 엉망 깔아놓으면 컴퓨터가 망쳐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세포들이 구성하고 있는데 그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있냐에 따라서 세포의 건강이 결정됩니다. 네. 그 세포에 깔려있는 세포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이 유전자를 일명 DNA라고 부릅니다. 왜 DNA라고 부르냐면 유전자를 분석해보면 거기서 유전자는 DNA라는 화학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 세포들인데 이 세포들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대로 뇌세포, 그렇죠? 피부세포, 폐세포, 간세포, 위장세포, 뭐 세포 종류, 콩팥세포, 근육세포, 혈관세포, 세포들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이 세포들이 잘 건강하게 작동을 하려면 그 각 세포들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이 유전자가 잘 작동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그렇죠? 네. 자, 지금 여러분의 위장 속에서 아침 식사가 음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소화를 알아서 하시는 분 손들.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못 삽니다. 밥 먹고 맨날 뭐예요? 네. 이래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먹어만 주면 소화는 뭐예요? 우리가 저절로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절로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거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절로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뭐예요? 모를 때 저절로 된다. 여러분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손자를 보고 있어요. 5살 먹은 손자가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아요. 시골 할머니는 리모컨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시골 할머니는 뭐만 보고 있어요? 내 자동차 장난감 아이고 지절로 잘 또 간다. 그거는 뭐가 보이지 않아서 그럽니까? 손자가 장난감 자동차에게 보내는 뭐가 안 보여요? 신호. 전파 신호가 안 보여요. 네. 여러분 핸드폰 있죠? 그렇죠? 요새는 그런 시골 할머니 이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이거를 아프리카에 가져가면은 전화기 소리 나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가요? 지절로 소리. 여러분 지절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화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니까 저절로 소화됐다 이러지 마. 그렇죠. 그러니까 저절로 소화가 됐다는 사람들은 누구 차원이에요? 시골 할매 차원이다. 아시겠어요? 네, 그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식만 딱 잡수시면 여러분 위장세포 안에 소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네, 그 소화 프로그램이 꺼져 있다가 여러분 컴퓨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꺼져 있다가 그걸 켜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자, 이거 지금 쓸데없는 게 떠 있어요. 이거 필요 없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꺼야죠. 네, 꺼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클릭하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럼 제가 클릭하는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금방 저거 없어져 쓸데없는 창 떠 있는 거 없어진 거를 어떻게 없어졌다고 해요? 저절로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위장세포 안에 깔려있는 소화물질을 생산해서 즉 소화물질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소화제입니다. 소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학교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나네. 자,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켜집니다. 여러분 켤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다 하면 어디로 보내요? 네, 영남대학교 정신과에 여러분 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켜져요. 뭐가 켜져요? 유전자가 켜져요. 희한하죠. 네. 유전자 켜져. 네. 켜져가지고 소화물질이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돼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무슨 병에 걸립니까? 소화불량에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은 왜 걸리냐 하면 지절로 되던 게 더 이상 지절로 안 될 때 생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몸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오늘도 여러분 몸에서는 지금 암세포가 벌써 수백 개 생겼어. 하루 종일 수천 개가 생깁니다. 5천 개까지 생깁니다. 매일매일 어제도 그저께도 내일도. 그런데 왜 암 환자가 아닙니까 지금? 지절로 암세포가 다 죽어. 그러니까 그게 지절로 죽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그런 세포를 무슨 세포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면역세포. 네. 그 면역세포를 열어보면 그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깔려있어요. 그 유전자가 클릭을 받아서 신호를 받아서 다 켜지면 그 물질이 생산돼가지고 매일매일 암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되지가 뭐요? 않습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암 환자 몸에서 암세포가 생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몸에서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는데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암세포를 죽이고 있어요. 그 누가 클릭을 보냈다? 희한하죠, 그렇죠? 네. 그 이상하게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요 위장세포가 클릭이 안 옵니다. 밥을 딱 언제 클릭이 오게? 밥 먹고 나서 클릭 오게? 밥 먹기 전에 클릭 오게? 밥 먹기 전에 옵니다. 여러분 증거를 하나 대드릴게요. 텔레비에서 맛있는 거 나오면 침 나와요, 안 나와요? 먹고 난 뒤에 나와요, 먹기 전에 나와요? 네. 누군가가 내가 밥을 곧 먹을 거라는 걸 뭐예요? 네. 사람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세미나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소화물질이나 자연 항암 물질이나 이런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가 뭘 받아야 돼요? 클릭을 받아야 돼요. 신호를 받아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죠. 자, 근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로버트 사폴스키라는 박사,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학자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랑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예, 사람의 명화가 예, 참으로 존경스러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구 발표를 하나 해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한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발표냐면 이 표범이 배가 고파. 아프리카에서 배고파. 근데 보니까 저 원숭이들이 한 50마리가 참 떼를 지어서 놀고 있어. 저 원숭이를 한 마리 잡아먹게 돼 있어. 아시겠어요? 그 표범이 참 먹겠어. 숨었어. 그래서 제일 그 원숭이들 중에 어리버리한 놈을 딱 골라가지고 어떻게 꽉 점프해가지고 꽉 점프. 그 원숭이들이 전부 놀라가지고 해. 전부 그 공격을 봐. 너 물고 죽여가지고 질질 끌고 표범이 그 자기 가족 중에 한 원숭이를 끌고 가버려. 스트레스 받아요. 밥 먹으면 소화돼요, 안 돼요? 소화 안 돼요. 왜 소화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소화 안 돼요. 그렇죠? 밥 먹었던 거 소화 안 됩니다. 소화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클릭이 안 온다는 말이야. 잘 오다가 무서우면 클릭이 안 돼. 무서울 때 클릭이 안 오고 또 언제 클릭이 안 돼. 화났을 때. 경험이 많으신 분. 화났을 때. 그럼 또 언제 클릭이 안 돼. 자, 무서울 때, 화났을 때, 그 다음에 뭐야? 미워할 때. 시어머니 미울 때 소화됩니까? 밥 잘 먹다가 전화가 떼르르 왔어. 받아보니까 내다. 목전도 얹혀요, 안 얹혀요? 얹힙니다. 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속에 깔려있는 유전자는 참으로 무슨 적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클릭으로 어떻게 해요? 조절이 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유전자가 필요해요. 분노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유전자 꺼져버려요? 미워, 증오.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많이 아프냐? 많이 아픈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 지난 한 몇 년 동안에 많은 사람이 꼴 보기 싫어졌던 사람. 많은 사람이 뭐요? 미워진 사람. 걱정, 근심이 뭐요? 많아진 사람. 두려움이 많아진 사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내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클릭을 받아요.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지배당하고 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할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표범이 와서 한 마리 잡아가니까 원숭이들이 돌돌돌 떨려.
한참 떨다가 갑자기 원숭이들이 어떻게 하게? 어떻게 하게? 자기들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원숭이하고 뭐예요? 원숭이들. 그 친한 원숭이들끼리 둘씩 만나요. 금방 해서 자기 친한 애들 자가지고 뭐 하게? 서로 끌어안아. 서로 끌어안고 있다가 어떻게 해주게? 네, 긁어주고 잊어봐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대를. 그래서 그거 한 시간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풀려. 그러니까 여자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친한 애한테 전화해. 그렇죠? 네. 안 친한 애한테 전화해봐야 스트레스 풀려. 네, 꼭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를 주고받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려요. 사랑이죠. 그러니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박수. 네. 여러분 건강에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근데, 예. 그래서 이제, 이 닥터 사폴스키가 무슨 연구를 했냐면, 이거를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숨어 있다가, 호랑이가, 표범이 와! 하고 막 부들부들 떨 때, 총을 쏘가지고, 마취제 총을 쏘. 그래서 몇 마리를 어떻게 해요? 총선 마취가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피를 뽑아요. 피를 뽑으면 뭐가 쫙 올라가 있게? 스트레스 호르몬. 네. 코티솔이나 스트레스 호르몬 쫙 올라가서 피 속에.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쓰다듬어 주고 이제 잊어봐주고 한 30분 후에 뭐예요? 또 몇 마리 탁 잡고 피를 뽑아보면 어떻게 될게요? 스트레스가 툭 떨어져요. 그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실험이 참 저에게 감명을 줬습니다. 역시 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정말 이 건강에 영향을 미쳐. 혈압도 올라가요. 네? 모든 게 다 올라가요. 혈당도 올라가요. 네. 그러나 서로 쓰다듬어주고 이러고 나면 괜찮아. 다 안정. 이분이 이제 그 실험은 한 8년 전에 한 실험. 이분이 최근에 연구 논문을 또 냈는데 이번에는 정말 끝내주는 논문이에요. 네. 제가 이 논문을 보고 얼마나 제가 책을 최근에 썼는데 이 논문을 보고 책을 냈다가 다시 책을 고치기로 했어. 그런 논문이야. 그 지금 새로 작업 중. 한 500권을 해가지고 500권이 이제 다 나갔는데, 근데 뭐 다 가만 보니까 이제 새로 연구를 해보니까, 야, 이게 이 논문이 나왔으니 이제 초점을 좀 바꿔야 되겠다. 어떤 논문이냐면, 놀라운 얘기입니다. 실험실에서 쥐들이 새끼를 낳으면 실험실에서 그 과학자들이 쭉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자, 이 새끼입니다. 쥐 새끼들.
이거는 엄마지. 이 엄마지가 두 종류가 있어. 어떤 엄마들은 헌신적으로 새끼들 이렇게 뭐예요? 핥아주고 헌신적이야. 근데 어떤 지들은 우리 사람들은 참습니까? 어떤 엄마는 애기 낳아서 버려버려. 네. 별로 사랑을 안 해줘.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폴스키 박사가 여기에도 아마 틀림없이 이 새끼들에게 이 엄마 밑에서 자란 새끼들과 이 엄마 밑에서 자란 새끼들 간에 이게 자란 후에 뭐예요? 어떤 영향이 틀림없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쭉 관찰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얘네들은 더 건강하고 느긋해. 그 얘네들은 어떻게 해? 겁이 많아. 깜짝깜짝 잘 놀라고. 네? 이렇게 널찍한데 풀어놔도 구석에 차갑게. 얘네들은 뭐예요? 널찍한데 나가면 싹 마음대로 돌아가죠. 지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폴스키 박사가 어떻게 해봤게? 어떻게 해봤게? 여러분이 사폴스키 박사는 어떤 실험을 하고 싶어요? 엄마를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네. 오늘부터 엄마가 바뀌겠네.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해. 이게 교육이다. 자, 엄마를 바꿨어요. 바꾸니까 또 거꾸로 내버려 새끼들이. 놀랍죠, 여러분? 네.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자란 쥐들의 뇌세포를 꺼내서 이렇게 보면은 뇌세포 유전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 새끼들을 이 엄마를 데려다가 갖다 놓으면은 유전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쥐 새끼들의 성격과 이런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쥐가 암 잘 걸리게? 어느 새끼들? 애들은 암 잘 걸리게. 네. 자, 그러면 이게 쥐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는 누구한테 적용시켜야 돼? 나한테 적용시켜야 돼. 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심과 네. 이걸로 꽉 차 있으면 누구 유전자부터 바뀔까? 내 유전자부터 전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오심과 분노와 두려움과 이렇게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을 때 우리는 뭐 상한다 그래요? 속상합니다. 속상하는 게 뭐 상하는 거게? 유전자 상하는 겁니다. 네? 뭐가 상하니까 우리가 상한다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상하는 거야? 우리가 속이 상한다고. 그 속이 어디예요? 우리 사람 속이 어디냐고. 사람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세포 속이 사람 속이. 그 세포 제일 한가운데 속에 있는 게 유전자다. 그러니까 속상할 때 속상하는 거예요. 재밌죠?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왜 걸렸냐? 뭐 상하다 보니까 암에 걸렸어요. 속상하다 보니까. 그 사람 본인은 착한데 주위에서 속상하게 뭐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그래서 배신을 하고 사기를 치고 속상해 안 상해? 상해. 이거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속상했을 때 속을 풀어라는 겁니다. 그렇죠. 속을 풀어. 속을 풀어. 그럼 속풀이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속풀이 하는 거야? 제가 답을 다 드렸는데 사랑이죠. 원숭이들이 속상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사랑을 하는 거야. 이 환자들도 어떤 환자들이 병 못 낫고 죽느냐 하면요, 끝까지 이를 갈고 있는 환자. 진짜입니다. 끝까지 속을 뭐요? 괘씸한 놈, 죽일 놈. 그러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환자들. 안 나서요. 속이 상해서 생긴 병인데 이를 계속 갈면서 나았겠습니까? 아니죠.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기 시작해야 병이 낫기 시작해요? 사랑을 품기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뭔 줄을 배워야 건강해진 겁니다. 뭐가 사랑이고 이게 중요해요. 네. 이게 중요해요. 이상구식 사랑, 옛날에 이상구식 사랑 이런 사랑이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아내를 참 사랑했어요. 저는 제 속으로는 내만큼 사랑하는 남편도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생각은 아니야. 자꾸 당신이 내 사랑하냐고 물어봐. 열받아 안 받아? 경상도 남자들 열받습니다. 물어보고. 경상도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여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도 요새도 자꾸 물어봐서 참, 네, 이 짜증. 여보 밥 먹을래? 그냥 천이 오지 왜 몰라? 우리 경상 사람들 일부러 오기 싫어. 알아서 기라. 이 경상도 남자들의 이 머릿속에 박혀. 자꾸 물어보네.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하면 될까, 아이가? 그렇죠. 그래서 경상도 여자들은 막 한참 살다 보면, 그래, 니는 니고, 나 이제 안 물어볼란다, 그래. 니는 니가 알아서 해. 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참 더 처량해집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뭐예요? 갑자기 외로워져. 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그 이상구식 사랑은 어떠냐? 근데 집사람이 뭐 어지러진 거를 그냥 놔두고 보지를 뭐요?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냥 어떤 여자들은 뭐 설거지도 안 하고 잠도 잘 자는데 그 집사람은 설거지 안 하고 잘 수가 뭐요? 없어.
뭐 손님들이 와서 어지러 놓은 거 반드시 깨끗하게 치우고 정리해놓고 자는 거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손님 오는 준비한다고 지금 어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죠? 시장 가가지고 막 하루 종일 음식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기진맥진해 있는데 손님이 갔으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만사 어떻게 해요? 그냥 지절로 놔놓고 지금부터 쉬어야 되는 거를 난 알아. 근데 이놈 마누라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지 죽는 줄도 모르고 뭐요? 치워.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못 일어나? 못 일어나. 그러면 그게 날 신경질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한테 신경질 낼 수도 뭐예요? 없고. 그래서 속에서 부글부글 이런 걸 이제 참고. 여보 미안해. 오늘 아침부터 당신이 적당히 알았어. 많이 당해본 거야. 네. 그래 이제 걱정 마라. 네, 알아서 한다. 여보 물 좀 갖다 줘. 여보 좀 주물러 줘. 네. 근데 이제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게 이제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좀 하지 마라 카이. 그냥 자라. 그냥 잤으면 안 됐나? 이제 의사님 뭐라 하는지 알아? 여보 아픈데 그런 잔소리 좀 하지 마. 그럼 제가 뭐라 그러고 당신 자랑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 아이가? 사랑한다 크네. 그때는 진짜 나는 사랑하니까 뭐예요? 그런 소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니라 아픈 사람은 더 뭐예요? 더 때리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일단 이유 여하를 뭐예요? 불문하고 편안하겠죠. 그래서 이유 그런 사랑해주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에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질문을 안 해.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하고 사랑해준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야, 있는 사람들은 참 그러니까 있는 사람 있다고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두 분이 있는데 자신만만하고 네. 이 두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기가 살았어. 기가 살았어. 그렇죠. 네. 그리고 얼굴이 뭐예요? 밝아요. 그리고 강한 여자들이. 네. 건강합니다. 그렇죠. 우린 자라면서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아야 될 사랑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를 성적을 잘 나왔다. 피아노 연습을 많이 해서 실력이 늘었다. 그래서 사랑받을 뭐예요? 이유에 따라서 사랑. 성적이 안 나오면 뭐예요? 고중받아. 벌받아. 이런 것은
사랑이 뭐예요? 그렇게 키우면 애들이 속이 너무 상한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사랑 아닌 그런 거를 뭐예요? 사랑이라 하고 살았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건강해지시려면 사랑 아닌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해요? 좀 제치고 진짜 사랑 같은 사랑을 여러분이 배우고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의사로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이 의문이 참 많이 생겼다가 해결이 되면서 새로운 의문이 또 제가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가 아프리카 사람들은 새까맣까? 그래서 우리는 더워서 새까만 줄 알아요. 그렇죠? 아프리카도 덥지만 뭐예요? 덥지만 않습니다. 아프리카도 어느 대륙이나 똑같아요. 추운 데도 있고 뭐예요? 네. 달라요. 참 이상하다. 네. 그래서 가만 깊이 생각해 보니까 덥다고 새까매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아프리카에 누가 많이 가서 삽니까? 백인들 많이 가서 그 사람들 수백 년간 백인들이 나라를 차지하다시피 해서 사는데 새까매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 무엇 때문에 그럴까? 네. 가만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새까말 뿐만 아니라 제가 미국서 이렇게 위마 대학이라는 데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프리카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가르칩니다. 제가 쭉 이렇게 흑인 학생들을, 아프리카 출신 흑인 학생들을 대보는 겁이 많아요, 겁이. 이렇게 겁이 많아요. 근데 이 백인들은 뭐가 별로 없어요? 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이 겁이 제일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황인종들이 겁이 많아요. 백인들은 별로 겁이 없어요. 이제 그 월남전에 갔다 온 해병대 중령 이제 암에 걸려서 저 자고 청룡부대로 갔다. 자기는 월남전에 가서 미 해병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월남군하고 싸우면서 너무너무 놀랬대. 이 자식들이 뭐가 없어? 겁이 없어. 우리는 저쪽이 조금만 세다 싶으면 뭐예요? 돌격해도 강한가?
근데 미군들은 뭐예요? 돌격하면 뭐예요? 갑니다. 네? 놀랄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들으면서 참 우리는 그 이제 전 미국 가서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이 동양 사람들하고 달라요. 제가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뭐냐고 하면,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이 미국 애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4개월, 5개월짜리 애들은 낯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이제 어른들이 그 애기 보고 뭐예요? 하이 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해요? 웃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안녕. 야, 이거 참 기분 나빠. 우정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요새는 우는 애들이 자꾸 줄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백발백중 울었어. 왜 우는 애들 줄어져요, 한국에서? 예? 한국에서 왜 줄어졌어요? 한국 사회가 점점 어떻게 해요? 예, 밝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 옛날에는 부모들이 애들을 많이 때리고 그랬어요. 요새는 참 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그래도 뭐예요? 사랑하면서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때는 뭐 텔레비도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때는 뭐 근데 이제 뭐 요새 텔레비 프로그램들 애들 프로그램들 다 밝아 안 밝아? 그 미국 사회가 그러니까 이 사회 분위기가 우리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부숴. 그래서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왜 그럴까요? 아프리카는 미신이 많아서. 그리고 음악도 어떤 음악입니까? 밝아요, 어떤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 무서우면요,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피부 색깔도 어두워져요.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과학자들이 드디어 그런 현상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바이오 컬처럴 페노메노라고 얘기합니다. 바이오라는 것은 우리 생명체의 어느 현상, 컬처럴은 뭐예요? 문화적 배경이 우리의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보면 그런데 문화에 가장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요소는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 네. 여러분 문화라는 게 전부 다 종교야. 네? 인도 문화는 뭐예요? 힌두교 문화. 저 유럽 문화는 뭐예요? 그다 천주교 문화. 미국 문화는 무슨 문화? 미국은 천주교를 반대하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천주교 문화는 기독교 문화보다 좀 더 뭐예요? 어두워요.
기독교는 막 노래도 활발하게 하고 그런데 전주교는 뭐예요? 우르르르르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제일 센 나라가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이 사람들이 잘 그러면서 제일 뭐예요? 활발하면서 창조적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이 사람들의 무엇을 지배합니까? 사고 방식을 지배. 내 마음을 지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사랑을 중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랑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요? 자유스럽게 하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제일 부르짖은 게 뭡니까? 자유야. 그래서 미국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자유입니다. 미국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에 대해서 간섭을 해요. 네 생각이 그렇다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처럼 엄마 아빠가 법대 가라 하면 뭐예요? 법대로 가야 돼. 그런 건 미국에서는 웃기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이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 가서 자녀 교육에 가장 큰 갈등을 느끼고 있는 점이 뭐냐면은 이 부모들은 미국 가도 한국 사람입니다. 네, 미국 가도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고 한인타운에서 살고 하니까 그래서 생각이 변하지를 뭐예요? 근데 자녀들은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학교로 가니까. 학교는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 애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뭐를 존중을 해요? 자유의지. 자녀들의 결정권을 준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이 잘못 결정하는 것 같은 부모들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왜? 강제한다는 것은 사랑이 뭐예요? 아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뭐를 주는 것이다?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마누라가 몸살이 나서 쉴 때는 마음 편하게 푹 쉴 수 있는 뭐를 줘야 돼? 자유를 줘야 돼. 네. 그런 사랑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의지를 내가 강제로 지배하려고 들지도.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내가 암에 걸려도 내 마음대로 치료를 못해. 이거 먹으라는데 이거 먹어. 그럼 막 어떤 사람이 이거 같으면 이거 먹으라 그거죠. 그래서 어떤 딸이 젊은 여성이 나는 이상구 박사한테 가서 뉴스타트 하란다.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야. 누구 몸인데? 자기 몸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이 자유를 준다는, 상대방에게 자유의지를 준다는 개념이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이 많이 상합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야, 이 사회는. 예. 서로 상대방에 뭐를 허락하면 되는데? 자유의지를 인정하면 되는데. 예. 저는 옛날부터 이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이 투철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예요? 내가 책임진다. 는 생각이 아주 누구로부터 내려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이 투철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뭐예요?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면 못해. 누가 결혼하는 건데? 내가 하는 건데 와 자기들이 반대해. 저는 그런 생각. 저는 그래서 이 미국의 분위기가 참 맞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제가 참 잘 살았어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결혼 대상이 누구다 하는 데 있어서 부모들의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부모들은 요것만 물어봅니다. Do you really love her? 너 진짜 그 여자를 뭐요? 사랑하냐? 그러면 yes 하면 끝이야. 우리 한국에서는 사랑하느냐 물어보지 않아. 돈 있나? 인류대학 나왔나? 이래가지고 우리는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의 중요성만 초점을 사람 눈에 보이나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요새. 아기를 안 낳는. 왜? 사랑이 뭔 줄은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조건하고 결혼. 이런 좋은 조건이 없다. 이거 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여기에 이 대한민국의 비극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사회가 앞으로 참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러니까 OECD국에서 뭐예요? 자살률이 최고. 옛날에 일본이 최고로 이제 한국이 최고. 이 심각한 일.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랑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뭐예요? 가르쳐야 되지. 네. 이거를 가르쳐야 돼. 그래야 이 사회가 살아요. 지금 이 사회가 지금 멸망 단계에 치닫고 이렇게 입시 경쟁 얼마나 치열해. 사랑이고 뭐고 그런 거 배울 시간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크면서 봐도 엄마의 사랑을 보고 크는 게 아니라 엄마의 뭐를 보고 커요? 엄마의 욕심을 보고. 내가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엄마가 뭐예요? 보험자다. 그리고 조건 좋은데 잘.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는 모르고 그런 것은 있는 줄 없는 줄도 잘 모르고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느낄 때 유전자가 작동합니다. 그 사랑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사랑이 유전자를 보호해주고, 그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소화도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모든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가 자꾸 이런 소리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앉아가지고 뭐 먹으면 좋은지 들으러 앉아고 그 소리는 안 하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아니 뭐 아가리 코스 대가리 코스고 대가리 코스 좀 좋은 거 좀 얘기 좀 해봐. 저는 여러분 우리 지금 설악산에서 우리 뉴스타트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번에도 12월 5일부터 이제 환자들이 다 모입니다. 신청을 해서 모여서 8박 9일 동안 이런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뉴스타트까지 이상구 박사를 찾아오기까지 한 이유가 뭐예요? 병원에서는 이제 못 도와주겠다 하는 분들이 와요. 병원에서 이제 당신 앞으로 3개월밖에 없어. 6개월밖에 없어. 우리는 더 이상 치료할 게 치료해도 암이 자꾸 퍼져. 그런 사람들 찾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치료만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드디어 이 사람들은 드디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치료를 받아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면, 뭐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 여러분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맨날 아프고 맨날 소화 안 되고 맨날 피곤하고 맨날 사람들 보면 그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입만 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가 한이 맺힌 사람이다. 마음속에 뭐가 맺혀있다? 한이 맺혀있다. 분노가 맺혀있다. 왜? 이거를 풀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아파. 맨날 병원에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 아팠다가 저기 아팠다가 그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보면 한이 맺힙니다. 한을 안 풀면 그대로 시들어서 죽습니다. 그 한이라는 것, 그 분노라는 것, 그 증오라는 것, 무슨 사람을 죽이는 유전자들이 작동되지 않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가 많이 상한 사람들입니까? 속이 많이 상한 사람들이고, 속이 많이 상한 사람이고, 속이 많이 상한 이유는 뭐가 많이 막혀서 상합니까? 기가 많이 막혀서. 그러니까 기가 많이 막혀서 속이 상해서 죽겠답니다. 기가 막혀 속상해 죽겠다. 요 순서대로 기가 막혀 속상해 죽겠다. 딱 요 코스로 가는 사람들이 병이 나서
근데 그 고수를 안 갖고 건강하게 살다가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네. 내가 참 건강하게 참 남들에게 베풀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기가 안 막혀요. 그래서 건강하잖아요. 웬만해가지고 기가 안 막혀. 에이, 괜찮아. 에이, 까짓 것까지 잊어버려. 이런 사람도 결국 암에 걸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암에 걸려요? 기가 너무너무 막히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환자들을 많이 대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은 잘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잘 나요? 평소부터 어떻게 해요? 에이, 괜찮아.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죠. 왜냐하면, 근데 이 사람이 평소부터 긍정적인데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됐어요? 기가 막혀도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용서 못할 사람이 생긴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 그놈의 새끼 생각만 해도 뭐예요? 이가 갈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제 강의를 쭉 듣고, 그렇구나, 내가 이 자식을 용서를 뭐예요? 해야만 내가 살기로. 이 용서를 해야. 내가 이 자식을 용서를 못했으니까 내 병원에 아무리 댕기면서 치료해도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내 병이 나을 수가 뭐예요? 없었구나. 이걸 딱 깨닫는 순간. 네. 그 사람이 그걸 깨달으면 그런 사람은 확 놀랍게 만들어. 그거 하는 사람이죠. 그거 하는 사람.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잘 안 되는 게 용서입니다. 네. 그런데 또 되는 게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일생을 과거를 이렇게 되짚어보면 용서 못할 사람들이 몇 명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저 깊은데 컴컴한데 잘 들여다보면 그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의 수감자는 누구냐? 용서 못할 사람. 이상하게 그 사람이 벌써 죽었는데도 그 사람은 그 감옥 속에 살아있어요. 네. 그 사람 죽어서 무슨 땅속에 묻혔는데도, 그 사람은 죽었는데도 그 사람이 내 감옥 속에는 있어야 안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심심할 때, 가끔 이렇게 감옥에 제수 명단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고 한 놈씩 불러올려.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렇게 기가 막혔던 속상했던 걸 다시 뭐요? 반추. 그거 이제 병드는 연습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쓸데없이 보내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죄수들은 절대로 석방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죄수들이 대략 다 무기수들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감옥을 유지하지 마세요. 그 감옥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 감옥 유지, 그 유지 보수하느라고 쓸데없는 나의 뭐예요? 그 중요한 생명 에너지를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가 클릭이 잘 되는 때를, 안 되는 때를 기가 막힌 때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가 유전자를 클릭을 하는 거다. 그런데 뭐가 와가지고 뭐예요? 그 길을 막았어. 그러니까 클릭이 안 돼. 그러니까 암세포도 못 죽이는 거죠. 소화도 안 돼. 엔도핀도 안 나와가지고 우울증도.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에요? 멜라토닌. 잠자게 하는 물질이에요. 잠자게 하는 물질, 이 멜라토닌이 생산이 돼야 여러분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왜 걸리게? 멜라토닌이 생산이 안 돼. 왜 생산이 안 돼?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클릭을 안 봐. 왜? 기가 막히는 일이 많이 있어서 잠 없을까 안 없을까? 네, 이거 뭐 분명 아주 쉬운 거지. 그러면 증오심, 분노, 두려움, 이런 것이 길을 막아서 유전자로 하여금 클릭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그 기의 본질은 뭐예요? 증오심이 막는 거면 그건 뭐예요? 그 기의 본질이 뭐예요? 기가 뭐길래 내가 미워하면 못 받아?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보다 뭐가 더 세질 때? 증오가 더 세질 때. 기가 막혀.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해. 아, 내 자식이 뭐예요? 기가 막힌 짓을 했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다 꺼져. 사랑보다 뭐가 더 셀 때? 분노, 증오가 됐어. 그 센 것이 약한 걸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낫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사랑을 더 세게 만들어야 유전자를 다시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이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랑을 배워야 된다. 아시겠죠? 이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랑. 그래서 제일 센 사랑의 특징을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특징이 뭡니까? 이 제일 센 사랑. 이런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자유의지를 주는 사랑. 그 전에 라오카 하나 했습니다. 그건 두 번째가 자유죠.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여러분, 조건 없이. 그거를 여러분이 배워가야 돼요.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이 뭐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체험하시면 용서를 체험하시면 그놈의 새끼 생각만 해도 뭐예요? 이가 갈려. 괜히 그놈의 새끼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밥을 뭐예요? 오딱새요. 근데 어떤 때는 그놈의 새끼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올라. 그것이
우리 인간 마음대로 자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잘 수 없고 안 자고 싶어도 뭐예요? 잠이 쏟아지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래요? 분노의 증오심에 사로잡혔다고 그러나요? 분노 안 하고 싶어도 분노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는 거예요. 이 말의 비밀을 열어요. 왜 우리 인간은 내 마음대로 못하고 왜 내가 분노하지 않고 싶은데도 분노에 사로잡히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도 뭐예요?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되면 여러분 용서하고 싶다고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뭐가 우리 인간을 사로잡는 뭐가 우리로 하여금 증오심에 사로잡히게 해서 길을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나도 하여금 암 환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고 보니까 뭔가에 의하여 뭐예요? 지배당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알아서 다 해. 그런 글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지가 알아서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네. 성경은 겸손을 가르칩니다. 겸손은 뭐예요? 내가 혼자서 알아서 되는 것이 하나도 이를 깨달아. 여러분 이제 이런 걸 깨달을 때 여러분 인생을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방향이 그 길이 결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이상구 박사 여러분 옛날에 처음 보셨을 때 이상구 박사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 불면 뭐예요? 제 몸에 병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일 심각했던 병이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체질이 천식에다가 축농증, 이게 다 알레르기성 질병입니다. 축농증 맨날 골치 아파 연락 이래서 그 다음에 관절, 루마티스성 관절, 그 다음에 신경성 대장,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밥만 먹고 나면 다 올라와서 막 위산이 막 올라오니까 막 식도가 막 뜨끔뜨끔 얼마나 아프죠. 이상구는 뭔데? 의사요, 의사. 무슨 과 의사? 내과 알레르기과 의사야. 고쳐, 못 고쳐? 못 고쳐. 그저 약만 먹고, 그저 일시적으로 뭐예요? 증세 완화만 시켜주는지. 거기다가 무좀에다가 치질에다가 변기에다가 저 전부 계산해보니까 한 15가지 의사, 내가 의사야. 미국 의사야 내가. 하나도 고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이 사랑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감옥
감옥에 있던 죄수들 전부 못해요. 불 올려가지고 석박 용서. 야, 이게 돼! 여러분이 저를 볼 때 편안해 보여요, 안 해 보여요? 편안해 보이고 그렇죠. 제가 무슨 절에 가서 옥탑 쓰는 것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부산에 계실 때 제가 우리 어머니 만나러 가서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잡아타고 택시 운전수가 자꾸 백미러를 자꾸 저를 봐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 아닌가 뭐 이래서 걸어서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 이상구 박사 혹시 압니까? 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은 자꾸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그래서 왜 자꾸 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손님 중에 이렇게 편해 보이는 손님 처음 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편해 보일까요? 이 감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감옥 유지 관리비가 너무 나가니까 피곤해져가지고 걱정입니다. 근데 이거 다 비우고 리노베이션을 딱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면은 꼭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고 가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좀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제 나이가 이제 70인데 이제 6개월만 더 있으면 71. 근데 작년보다 재작년보다도 5년 전보다도 10년 전보다도 오늘이 뭐예요? 더 건강해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뭐 다 나이가 더 이상 그거나 이래서만 하면 뭘 모른다. 뭘 몰라. 사람들이 다 속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산에를 올라가고 10년 전보다 더 잘 올라가고 강의를 해도 10년 전보다 더 잘하고 모든 컨디션이 더 좋아요. 15가지 있던 병 싹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의사가 치료한 게 아니죠. 그렇죠. 사랑이 치료. 이 사랑이 치료한다는 말을 여러분 다시 처음 시작점을 돌아가서 그 원숭이 얘기, 쥐 얘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제로